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올해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가 가고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가 옵니다. 뱀 하면 간사하고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입니다. 저도 뱀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지요.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뱀이 이 집안의 연못에 들어와 가지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뱀을 죽일 수는 없고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멍둥이를 들고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집 옆에 뱀이 있다니 하고 몹시 싫어했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들고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것을 뒤졌는데 도무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어디로 갔을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제 포기하고 잠시 한 10여 분 서 있는데 그 조용한 틈을 타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야, 자연계의 생존 전략. 우리가 생각하는 곳 외의 곳에 숨을 줄 아는 지혜, 그걸 우리는 간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움을 짐승이나 아름다운 사람이 술수를 쓰면 그건 지혜가 되고, 좀 징그럽고 흉악한 동물이나 사악한 사람이 술수를 쓰면 그건 간교한 것이요, 간사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투성이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랑 그랬어요. 야, 이런 지혜가 뱀이 있다니. 과연 이걸 간사함인가, 삶의 지혜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삶의 양면성, 흑과 백의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죠. 위나라 때 그 종희하고 종육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죠.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종욱이 형이고 종희가 동생이었죠. 그래서 그 형제가 아주 기발하고 천재적이라고 소문이 나왔고 이 왕이 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종유에게. 그래서 두 형제를 데려왔는데 그 형인 종육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느냐? 왕을 배하라고 보니 황망하고 두려워서 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 동생 종이는 전혀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지 않느냐? 황망하고 두려워서 땀조차 나지 않습니다. 참 이 두 형제의 대답이 상반되지만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데는 기발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정육이하고 종이 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두 형제가 술을 훔쳐다가 마시는 거예요. 근데 형인 종육은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술을 먹고, 종이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체하고 그 두 아들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 나중에 묻죠. 어찌하여 종유가 너는 술을 마시면서 절을 하고 마시고, 술 마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절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종유한테는 너는 어찌하여 술을 마실 때 절을 하지 않고 마셨느냐? 술을 훔치는 것은 도적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리하여 절을 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이 둘의 대답을 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 인생에 양면이 있는 겁니다. 뱀은 살기 위해서 간사하고 간교한 괴를 부리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뱀은 지혜를 발휘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사한 놈, 간교한 놈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뱀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유익한 동물이 꾀를 부렸다고 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유익하지 않는 적군이, 해를 줄 수 있는 적군이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악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뱀은 그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송나라 때 정명도 선생하고 정희천 선생 이야기도 생각나요. 정자학의 대가들이죠. 정희천 선생하고 정명도 선생, 정명도 선생이 형이죠. 정명도 선생하고 정희천 선생이 일찍 죽은 그 비보의 초상집에 이렇게 문상을 하게 되죠. 두 형제가 가서 문상을 하는데 정명도 선생은 마치 그 즐거운 잔치집이라도 불려간 양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어가서 애도를 표해야 할 자리에 저렇게 떠버리면서 즐겁게 유창한 말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니, 동생 정희천 선생이 보기에 얼마나 보기가 민망했던지, 참 우리 형이 너무 하는구나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상이 끝나고 집으로 두 형제가 달밤에 걸어가면서 정희천 선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 형님, 그런 애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마치 즐거운 연애라도 온양 즐겁게 그렇게 떠버리면서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좀 민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명도 선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 자네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명도 선생은 그 자리에서 유쾌하게 다 잊어버린 일인데 정희천 선생은 꼼꼼하게 그걸 생각을 했다고. 참 이 두 형제가 하는 양이 서로 달랐어요. 정명도 선생은 일찍 돌아가시고 정명도 선생이 가졌던 이론들을 동생 정희천 선생이 정리하여 유학 중에도 정략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시절에 논머리에 뱀이 살고 있었어요. 콧뱀이었죠. 화상. 근데 우리 어머니는 뱀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뱀만 봐도 기겁을 하고 벌렁 나자빠질 정도로 무서워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아버지는 차마 그 논머리에 뱀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뱀이 있는데 너희 어머니가 보면 기겁을 한다. 논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뱀만 만나면 기겁을 하는데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생각해보는데 어머니가 그리 싫어한다면 저치를 해야죠. 마침 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삽을 들고 그 뱀을 잡았죠. 죽였습니다. 근데 또 뒤에 새끼 뱀이 오는 거예요. 죽였어요. 왜? 어머니가 싫어하니까 나는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개념에 빠져 있었죠. 과연 그 막다른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송나라 때 문제라는 황제가 아들 명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죠. 그래서 성문제가 두 마리의 그 엄마하고 새끼 사슴이 있는데 엄마를 따서 어미 사슴을 잡았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보다 그래요. 네가 아들아, 네가 저 새끼 사슴을 쏘아라. 그래 명제가 그랬죠. 저 새끼가 엄마가 바로 죽었는데 어찌 저 새끼를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문제 왕이 너는 참 마음에 인자함이 있구나 해가지고 왕위를 계승해 줬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뱀을 그때 죽였죠. 근데 새끼 뱀까지 따라오니까 두 마리를 죽인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과연 그게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한편으로는 효를 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생명을 제가 죽였구나. 과연 이것이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인가. 다만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보다 더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갖지 못하면, 계략을 갖지 못하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존을 위해서 뱀이
자기의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뛰어난 선비유생,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그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그들을 격퇴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리드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정육과 종이 형제의 대답 상반되지만 일리가 있고, 또 정명도 선생이나 송나라대 유학자 정희천 선생의 정자에 대가지고 어떤 문상자리에 가서 상반된 행위를 했으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송문제와 명제, 엄마 사슴과 새끼 사슴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감정이 개입됩니다. 물론 저도 그때 뱀을 없앴을 때는 효라는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셔야 된다. 내가 살생의 죄를 짓더라도 아들로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갑진년 용해에 참 벌미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이것이 을사년에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잘 해결돼가지고 우리 나라가 평안하고 세계가 평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름다운 생명들이 평화롭게 즐겁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양력으로 마지막 날 전설천하 TV 작가 강의부가 그것을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올해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내년에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난국을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여 평화로운 발판이 되기를, 발판을 세우기를 울산여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